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오후부터 비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지역은 100mm 이상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18도, 순천 15도 등 15도에서 19도 사이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0도, 순천 21도 등 19도에서 2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엔 광주의 예상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을 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선생님 데리고 오라고. 같이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데리고 오란 말이야.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전날 있었던 회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교장이 폭언을 하며 몸을 밀치고 의자로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뭐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손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도 다니고 있고. A씨는 학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전남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가 자신의 휴가를 쓰던지 학교 측에 공간 분리를 요청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분리 조치에 대한 결정은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교장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6, 7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괴롭힘 제도의 특징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 자체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교장 측은 당시 흥분에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물리력도 없었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가 병가를 내고 학교장은 여전히 출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건을 달아 잠정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효천역을 경유하면서도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광주광역시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효천역을 경유하는 변경안은 철도의 길이가 2.31km나 늘어나는 반면 경제성이 낮아지고 비용도 2,600억 원이 증가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광주 계림초등학교 앞 계림육교가 철거됐습니다. 지난 1972년 광주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계림초등학교 앞 계림육교는 그동안 육교 이용이 불편한 교통역자들의 육교 아래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철거됐습니다. 설치된 지 50년이 넘어 올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계림육교 인근에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등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광주에서 철거된 육교만 11개에 달합니다. 엔데믹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접종이 중요한데 현재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의 경우 독감 백신 접종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신형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광주 풍암동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찾는 동네 병원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환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접종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백신을
급하게 서로 와서 맞으려고 했다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냥 감기 백신 정도 수준으로 맞을까 말까, 그리고 안 맞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7일 기준 17.3%에 그쳤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됐던 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59.7%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며 관심이 준데다 기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맞아야 하는 신형 백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목표치인 접종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처음 했었던 접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종을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성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다 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인보다 치명률이 40배 이상 높은 만큼 반드시 코로나19 신형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시 제1요양병원 위수탁을 맡고 있는 빛골 의료재단이 내일 이사회에서 병원 위수탁 운영 포기 안건을 논의합니다. 빛골 의료재단은 광주시 조례가 개정돼 요양병원 위수탁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두고 벌어진 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위수탁 운영 포기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맡기로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민간 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전국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통합돌봄지원조례가 돌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올해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예년보다 5배 많은 6,700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광주 북구 해외시장 개척단이 베트남 라오스 현지에서 2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코트라 광주 전남 지원단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해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꾸려진 개척단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방문 기간 동안 상담만 116건을 진행했습니다. 또 세계 한인무역협회 하노이 지회, 라오스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 상호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현지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어 수출 활로를 확보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도동복합 지역인 평동의 옛 이름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산구 21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인 평동의 이전 명칭이 평동면이었던 만큼 평동을 평동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평동의 명칭을 평동동으로 바꾸려면 예산 3천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산구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넓은 평동은 한때 12,000여 명이 살았지만 현재는 지난달 기준 4,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에 여수와 해남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은 3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판로 확복 등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